그리고 또 이제 상철 씨 얘기가 나오는군요. 영호 씨가 형의 마음은 똑같은데 만약에 영자님이 좀만 확신을 보여주면 난 영자님? 뭐 이렇게 아무나 지금 확신 주는 사람한테 가겠다 이거야? 마치 현숙처럼? 근데 상철 씨가 그런 거래. 만약 현숙님이 좋다고 하면 현숙님 할 거야? 근데 아예 그럴 리는 없잖아. 현숙님은 영식님이니까. 영식 씨가 장난으로 먹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다들 어딨냐? 그때 이제 영자 씨가 들어옵니다. 다시 시작돼. 영자님 저 어때요? 왜 이건 상철보다도 이건 편집하는 데 있어서 이거 제작진 문제 아니야? 이걸 왜 이 장면을 또 넣어? 아니면 지난주에 조금 들렀든가. 보는데도 지겹더라고. 아, 그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랬나? 약간 실험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부러 이 지루한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관객들을 지루하게 만들어버리는 실험적인 단편 영화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단지 청각으로만 보지 말고 느낌으로 느껴봐라. 체감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건가? 상철 씨의 이거를 지금 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까 30분 대화했을 때 너무 소통이 잘 안 돼요. 아니 했던 말이잖아. 이거 다 들었던 말이잖아. 말하면서도 짜증났겠지. 제작진 입장 우리만 당할 수 없다. 그런 느낌. 약간 술의 폐해를 보여주는 건가? 근데 여기서도 몇십 번 말했잖아요. 한 20번? 30번? 정확하게 얘기하지. 상철 씨가 삐져서 한 말이지 지금. 내가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니잖아. 이게 술에 취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말하는 거야. 금주 캠페인으로 써도 좋을 영상. 상철 씨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성이 돌아온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많이 말한 거 아니잖아. 뭐 그 정도 말한 거 가지고 그래 라고 말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치죠. 영자 씨는 빡치고 레이저를 쏘면서 짠. 아, 차라리 깨부수고 욕하고 막 그런 술주정은 티나서 피하기 쉬운데 저런 술주정은 당한 사람만 알아서 더 짜증나요. 하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내 안에 술주정 배기가 부끄러워합니다. 혹시 그 감정을 다 표출해버리는 건 어리석은 거겠죠? 낯설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 감정을 다 드러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건 제가 감정 강의에서도 예전에도 했던 건데 우리가 어떤 자극이 들어올 때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뭐야? 무생물이거나 그 뇌가 발달이 덜 된 생물들, 파리나 이런 애들. 내가 컵을 치면 쓰러져. 바로 반사적인 반응을 하죠.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포유류나 이런 애들은 어때?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거기서 판단을 하지. 도망갈까? 싸울까? 내가 저 정도면 내가 가서 뭐 물어도 되겠는데? 생각하지. 인간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지. 지금 내 행동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저 사람과 내 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성숙한 사고방식이 되는 거죠. 근데 반사적인 행동만 하면 어떻게 돼? 감정 강해서 보시고요. 영철 씨가 이제 좀 아쉽지. 그러면 영숙한테 다시 가서 빨리 대화하고 와. 아, 영숙 아니라고 옆에서 찔러가지고 상철이 멘탈 나가가지고 영자한테 그런 건데 어디? 이제 와서 영숙이라고? 여자방 쪽에 있어. 먼저 가봐. 지난 회차 이번 회차 영철 씨의 포지션이 좀 바뀌었죠. 그게 지난 회차에서 영철 씨의 포지션이 영숙은 아니야 라고 말한 게 진짜로 영숙이 아니어서 말했다기보다는 영자랑 만나봐 라는 마음에 강했기 때문에 영숙은 아니야 라고 더 강조한 부분은 있었겠죠. 근데 이번 회차에서는 왜 영숙한테 가봐라는 말이 나오냐면 영자, 상철에게 마음이 상해버려서 혹은 식어버려서 둘 중에 뭐든 그래서 영철은 다시 영자가 지금 피곤해하니까 이제 영숙한테 그냥 가라. 영자 안 되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영숙에게 가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영철은 진짜 상철이 좀 잘 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결국 보스 기질이지. 내 사람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그래서 영자랑 잘 되게 해주고 싶었죠. 의도는 그거였지. 결과적으로는 실은 영자와 잘 될 뻔한 부분, 그 일말의 부분조차도 사그라들게 만들어버렸지. 왜냐면 영철 씨가 영자 씨한테 막 그랬잖아요. 방송 분량이 목적이냐? 그러면서 영자 씨가 벌써 경계심 있는 마음이 상한 상태로 대화에 임했잖아요. 그래서 또 그 말 듣고 상철은 갑니다. 그리고 인터뷰 돌아온 영숙하고 만나가지고 이때가 이제 마지막 날 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솔로 나라 이 생활이 굉장히 피곤하대요. 근데 영숙이 대충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 실은 인터뷰하러 가기 전에 바깥에 소파에 누워 있었죠. 상철과의 접점을 완전히 끊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 소파에 누워 있다가 인터뷰하고 와서 상철 만나서 여기 와서 지금 눕는 과정에서 상철한테 손짓 이쪽으로 하면서 이쪽으로 오라고 하지. 여기 앉으라고. 상철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막 옆에 와가지고 상철이 눕고 서큐버스처럼 목마 꿈에 나타나는 그 악마들 그런 존재들처럼 옆에 누워있어서 그렇지. 영숙은 상철한테 옆으로 오라 그랬어. 밖에서도 기다리고 있었고. 영숙이 여기서 누워버리고 해서 막 대화를 외면한 것처럼 그렇게 읽힐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영숙은 상철이 와서 반갑고 옆으로 오길 바랬어. 그래서 영자랑 대화 많이 했어요. 바로 영자 얘기부터 나오지. 영자랑 대화를 하란다고 진짜 해? 가란다고 진짜가? 영숙 씨는 진짜 그 내 윗세대 형님들이 하던 남녀관계 유머들이 있거든요. 딱 그때의 멘트들이야. 지금 하면 성희롱이나 범죄에 가까운 아니면 어떤 스토커가 될 수 있는. 예를 들어 막 그런 거죠. 막 남녀가 같이 어디 섬에 놀러 갔다가 막 같이 자게 됐어요. 뭐 배가 끊겨가지고 그래서 막 선을 긋고 여기 넘어오면 짐승 그랬는데 진짜로 안 넘어오고 아침이 됐어. 그러니까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진짜 옛날 개그 한 60년 전에 유행했던 그런 개그지. 그런 톤이야. 가란다고 진짜가 뭐 선 넘지 말란다고 진짜 안 넘어? 뭐 안 돼요. 아니 그거
그거잖아. 요즘에 이제 근데 안 돼라고 했는데 가면 어떻게 돼? 다음날 일어나면 철창아니지. 고어, 그 오래된 언어를 유지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같은 느낌이지. 그런 옛날 언어를 쓰고 있죠. 유머는 아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지. 그치, 가고 싶은 마음하고 또 현실은 또 다르긴 하지. 그래도 난 영숙하고 대화하고 싶으니까 마지막으로. 근데 잘 거야? 대화하고 싶지. 그리고 근데 또 영자랑도 어쨌건 뭐 썸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아예 안 할 수는 없었겠죠. 그냥 누워있겠다고. 상철이도 거기 좀 기대라고. 할 얘기 있으면 하고 나가요라고 안 해. 거기 기대서 좀 편하게 얘기하자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대라고 하니까 누워버려요. 이 침대에서 주무시는 분 누구죠? 경악하셨겠네. 이걸 나중에 영상으로 봤을 거 아니야. 저 침대에 누워서 나보라고 주접던 건 상철 진짜 기억 못했을 듯. TV 보고 깜놀했을 것 같은. 그건 그래. 이거를 지금 제정신으로 했을 것 같진 않아. 상철 씨가 원래 약간 좀 능글맞고 좀 변태 같은 면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아예 없진 않아. 그러니까 이성에 대해서도 좀, 근데 어쨌든 그건 뭐 연애 상황에서의 일이니까 뭐 사귀면서 결혼하고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건 아닐 테니까 이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뭐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제정신은 아니겠지. 이 우리가 예고를 보면서도 이거는 그냥 영숙 씨의 악몽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봤잖아요. 이 장면을 믿고 싶지 않았단 말이지. 내일 어떻게 할 건데. 진짜 기괴하다. 이게 낮에 상철 씨가 말했던 그런 것들을 영숙 씨가 혼자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 장면이 지금 다시 떠오르는 거겠죠? 내일 어떻게 할 건데. 잡념아 사라져라. 악기야 물러가라. 결론 좀 묻지 마시라고. 그냥 내가 뭘 선택하든 나 두려워. 나의 생각 쓰지 말고 그냥 상철 너의 마음을 나한테 좀 표현해줘. 그냥 네 마음을 들려줘. 내가 가란다고 영자한테 가가지고 내 마음 상했거든? 그냥 내 마음 좀 위로해줘. 내 곁에 머물 거라고 얘기해줘. 그 말을 영숙 씨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상철 씨가 계속 결론을 물으니까 영숙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내 곁을 떠나지 않을 사람을 생각하고 누군가가 떠날까봐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상철이 결론부터 물어보니까 이 결론이 아니면 떠날 사람? 이러면 영숙 입장에서는 그 사람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묻지 말라고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건 영숙이 지금 상철에게 바라는 거는 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결론이어도 네 곁에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이리 돌아 누워봐봐. 내 쪽으로 돌아 누워봐봐. 상당히 힘드네요. 막상 근데 영숙은 누가 시키는 걸 하고 싶진 않거든. 가르치는 말투를 쓰고 그러니까 남한테 그렇게 시키고 싶은 사람이긴 해도 봐봐. 근데 이렇게 보라는 말 자체는 또 웃어. 보라는 말 자체는 또 기분이 좋아. 같이 봐야 뭐 눈을 맞춰서 얘기를 하지. 근데 또 결론 듣고 싶어 할까봐 먼저 선을 긋죠. 귀찮게 한다라는 거는 상철의 존재가 귀찮은 게 아니야. 결론을 계속 묻고 나의 확신을 바라는 상철이 귀찮은 거야. 나한테 확신을 주고 나한테 계속해서 내가 이 사람을 시험하고 찌르고 그래도 계속해서 난 네가 좋아라고 말해주는 상철이 있길 바라지. 지금 옆에 와가지고 누워서 얘기를 자꾸 시도하고 말을 걸고 얼굴을 돌리는 상철은 좋아. 근데 계속 결론을 종용하는 상철은 귀찮아. 왜 귀찮아? 내가 선택을 해야 결과가 정해지는 건 싫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가 귀찮아? 옆으로 놓으면 건강에도 좋은데. 그냥 아무 말을 그냥 막 하고 있죠. 근데 뭐 영숙 입장에서는 상철이 아이 같으니까 귀여운 거지. 그 막 진저리 치면서도 막 계속 옆에서 막 칭얼칭얼 하는 거는 영숙은 이게 100% 싫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돌아 누우라고 하는 게 또 결론을 물어볼까봐 하는 거니까 또 싫은 거지. 그냥 고개 돌리라고 할 땐 돌리잖아. 고개 돌리고 이제 카리스마를 그렇게 해봤자 뭐가 그렇게 뭐 목적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도 상철이 영자랑 잘 되는 게 내 목적이에요. 또 한번 시험에 들게 하죠. 영자한테 가려놓고 가랜다고 가? 해놓고 상철이랑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하면 여기서도 그래 내 목적은 난 너랑 잘 되는 건데 영자에게 난 확실하게 말하고 왔어. 난 너밖에 없어. 미국?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 일단 우리는 한번 사랑해보자 라고 하면은 영숙 씨는 또 시험에 계속 들겠지. 가시를 찌르겠지. 하지만 마음은 완전 녹아버려. 근데 여기서도 계속 또 상철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잖아. 상철이는 영숙이하고 잘 돼야지. 세상에나. 상철 씨가 어쩜 이렇게 영숙 씨의 마음을 또 잘 알죠? 이럴 땐 또 참 신기해. 상철 씨도 약간 옛날 문화의 사람이잖아. 뭐 아메리칸 마인드도 있고 사람 만나는 걸 쿨하게 만나지만 그러다 보니까 상철하고 영숙이 만나? 영숙 씨도 그렇게 고 여자어 무형 문화재로서 또 항상 이렇게 성실히 임하고 있고 상철도 또 옛날에 멈춰 있는 또 그런 한인 사회에서 오다 보니까 두 사람이 또 이렇게 대화가 이런 상황에서 티키타카가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고개 이렇게 돌아봐. 밥하고 빨래하고 살림하는 건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밥하고 빨래는 내가 하면 되지. 이제 가서 코하세요. 피곤하다. 너 슈퍼데이트권 안 쓴 거 미안하다고 했지.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또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뭐 내가 딴 거 내가 쓴다는데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좋다고 했어. 잘못했다고 했잖아 아까. 세게 나가고 있어. 지는 건 싫어. 지금 그렇게까지 센 척하는 건 싫어. 발차기. 서서 얘기했으면 발차기가 어디를 찼을지 몰라. 솔로나라 바뀌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 깔끔하게 인정해라. 그래서 이제 답정너 타임이 계속 되니까 나한테 잘해라. 돌아봐봐 이러니까 이제 영숙도 지치겠지 이 정도면? 너무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사람을 만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부분은 실은 상철 씨 같은 사람과 만날 때 경계할 수 있지.
상철 씨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부엌에도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러면서 어떤 변화를 하려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또 영숙 씨는 그런 부분을 실은 경계하고 있긴 하거든요. 상철이 나를 외롭게 하고 저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나에 대한 배려 없이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영숙 씨가 지금 너무 뭐랄까 보편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니까 영숙 씨가 하는 이 모든 걱정이 다 불필요한 걱정, 다 반어법만 하는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영숙 씨도 상철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현실적인 고민이 있죠. 상철 씨가 그렇게 또 유연하고 막 다정하고 또 그런 계열의 사람은 아니니까 마주보는 것도 힘드나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일이 깝깝한데 마주보고 싶겠네. 이제 서로 이제 기싸움이 돼버렸어. 이제 그만하라고. 결국 상철과 얘기를 해봤자 상철은 내가 듣고 싶은 난 너밖에 없다 라는 말은 안 해주는구나. 이 사람은 결국 나에게 결론을 종용하기 위해서 얼굴을 돌리라고 하는구나. 그냥 가라. 그러니까 이제 핏대 올라오는 거지. 어쨌든 영숙 씨는 이제 화를 내고 상철 씨는 이제 뭐가 화가 나냐고. 그러니까 영숙은 이런 걸 다 강요라고 받아들이니까 이제 힘들죠. 근데 확실히 이제 상철이 영숙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조차도 이제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너무 재밌고 영숙의 이런 확신을 또 듣고 싶어 하니까. 상철의 어떤 특징 중 하나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집요하지. 상철이 저런 집요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게임도 그냥 하고 말지. 누가 모드를 개발하겠어. 공부할 것도 많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캐릭터 인형? 사고 말지. 누가 만들겠어. 그걸 하려면 얼마나 집요해야 돼. 자기 기준에 맞춰야 하는 거야. 답정 너니까.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숙은 나는 너를 선택할 거야. 너밖에 없어. 라고 결론을 내려서 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철은 그렇게 바랐는데 나는 그걸 줄 수가 없어. 그걸 주면 멋있는 여성으로서 모습이 아니거든. 사랑하는 너의 앞날을 위해서 너를 놓아준다. 너를 사랑하지만 놓아준다. 아름다운 너의 앞날을 위해 너를 놓아준다. 회피형들이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사랑하니까 이별한다. 제가 옛날에 했죠. 회피형들이 항상 하는 말이라고. 내 현숙은 회피와 불안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랑해서 헤어진다. 그 모습, 그 그림을 지금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난 미국 안 간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실컷 얘기해놓고 사람들 앞에서 상철 쪼로로 가서 선택한다? 본인도 못할 일이거든. 근데 선택 안 했어도 상철이 계속 나한테 연락하면서 나와 관계를 이어가길 바랬겠지. 근데 상철은 또 아메리칸 마인드지. 또 새로운 사람 만나보고 또 쿨하게 또 하고 우리는 헤어진 건 헤어진 거니까. 근데 막상 한국 왔는데 영숙은 자기를 안 찾으니까 압구정까지 찾아왔겠죠. 어쨌건 뭐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시 좀 잘해보려고 좀 상철이 원래 얘기했던 그 차분한 말로 이렇게 했는데 그날 상철이 마음이 예전 같지 않구나 이때 같지 않구나 하고 또 폭발해버리면서 그날 또 관계가 또 멀어진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제가 굉장히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프게 된다. 정말 단순한 건데 그 어떤 간격의 폭을 상철님이 좀 좁혀놨다면. 근데 이거는 상철, 영숙 둘 다 문제가 있어. 영숙도 슈퍼데이트를 상철한테 안 썼고 그렇기 때문에 상철도 안 쓰려다가 그나마 간격의 폭을 좁히려고 시도한 게 상철이긴 했었지. 그러다가 영자가 끼어든 거는 랜덤이었고 어쩔 수 없이 된 게 아니니까. 영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네가 영자랑 해서 좋은 마음 이해한다.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 알지? 그냥 이거 내 툭툭대는 거 받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 이런 사람인데 자꾸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그래도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냥 솔직히 다가갔으면 두 사람은 서로 선택을 했을 거예요. 상철은 또 그렇게 선택이 됐으면 한국 가서 영숙부터 찾았을 거야. 근데 자기를 선택 안 한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연락하고 만나고 썸을 타고 그렇게는 안 되지. 영숙님 점점 제작진 앞에서는 더 속마음을 잘 드러내는 것 같은데 왜 때문일까요? 제작진에 대해서는 권위를 인정했고 친밀도가 높아졌으니까 마음에 쉴 곳이 있고 그리고 친밀도에 대한 또 양날의 검인데 친밀도가 상철처럼 연인으로서의 친밀도가 높아지면 마음에서 회피적 성향 불안도가 높아져요. 근데 인간으로서 친밀도가 높아지는 거는 안전하게 느껴져. 그러니까 이건 오래된 친구, 이 사람들한테는 마음이 안정적이고 세상 좋은 사람일 거야. 그런데 영숙 씨는 원래 불안정 애착은 친밀한 사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방금 말한 이런 제작진 같은 오래된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의 친밀함이고 연인이나 부모, 자식 이거는 그런 식의 친밀함, 세상 둘도 없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에게 그런 회피적이고 불안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상철에게 더 그런 불안함이 드러나니까 의지할 수 있는 것, 권위가 있고 오래된 친구 같은 존재 제작진. 그러니까 오히려 제작진에게는 더 의지하게 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마음은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좀 갑갑하거나 그렇지만 어차피 갈 사람한테 더 이상 마음 들지 말자. 정확히 이제 마음의 회피와 불안이 높으니까 친밀도가 높아진 그렇게 이성적인 호감이 생기면 회피와 불안이 높아지지. 근데 상철은 불안도가 낮기 때문에 처음에 선택했죠. 왜냐면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에서 이 사람이 흰 셔츠를 보고 마음이 끌렸지. 그래서 불안도가 조금 사라졌어요. 이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 같아서. 근데 이 사람에게 불안이 안 들고 이 사람이 또 재밌고 하니까 마음이 커지니까
회피가 또 올라가지? 그러니까 그 미국이란 명분으로 또 도망가고 싶지? 이제 그러면서 이게 온전하게 사랑을 하는 게 참 힘들어요.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게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발작 버튼으로 이루어지고 사랑은 삶의 한 조각일 뿐 인생은 답을 주지 않고 달린다. 나는 솔로에서는 사랑만이 전부일 것 같지만 삶의 한 조각이지 밖에 나가면 가족도 있고 내 부모도 있고 내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내 일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랑만 갖고 살 수는 없겠지. 그런 일들, 상대의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사랑을 포기했어도 그게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옳지 못했나? 하지만 인생은 그 답을 주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거지. 영숙 씨는 상철에 대한 사랑이 있었지만 삶이라는 아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 선택을 안 했잖아요. 그렇지만 영숙이 과연 잘했을지 후회할지는 모르는 일이죠. 그게 답을 주지 않고 달린다는 그 얘기를 쓴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낭만을 꿈꾸던 현실주의자들의 밤이 지나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말이지. 낭만을 꿈꾸지만 현실주의자. 여기서는 사랑을 하고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있지만 말 그대로 아이에 대한 생각 뭐 그런 것들이 다 또 있죠. 현실 속에서 꿈틀 낭만의 날이 밝았다. 그래서 형커가 없는 거 아니야. 낭만의 날에 낭만의 선택을 하니까 현실로 돌아가서 그걸 유지를 못한 거 아니야. 그걸 지금 슬쩍 지금 여기서도 상철 씨가 영자님을 찾아요. 여기서 영숙 씨가 상철 씨 온 거 알아요. 봤어. 그리고 영자 씨를 먼저 부른 것도 봤어.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들이 어제 취한 모습 그때 막 계속 도돌이표 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상철님도 징하다. 그래서 징하지 이러면서 웃거든요. 그래서 영자 씨도 또 시작이구만 하고 왔는데 상철은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술이 깼지. 제정신 상철이 돌아왔지. 그래서 바로 사과 박습니다. 어제 제가 좀 죄송해서요. 뭔가 좀 실수한 것 같아서. 바로 사과를 하니까 그 영자는 바로 사과한다고? 어제 상철이 상철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취해서 상철도 실수한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굉장히 현명한 말을 해요. 마지막 결정 되게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식으로 건방지게. 그러니까 영자도 놀래. 어떻게 깨달은 거예요? 어제 상철님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처음 봤지만 그렇게 실수해놓고 이렇게 와가지고 바로 자기 건방졌다 이렇게 사과 박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자기의 부족한 면 바로 드러내면서 사과를 잘한다고? 그러면서 영자도 살짝 놀래. 처음에 여기 오면서 상철님 징하다 징해 하고 나온 자신이 살짝 민망한 거야. 어제 약간 술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게 제 진심은 아닌데. 깔끔했죠? 사과 자체가 깔끔했어. 기분 나빴다면 어떤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들으면 또 얘기를 길어지게 오해할까봐 여기서 바로 사과드리라고 바로 이유까지 붙여요. 그쵸? 이성이 돌아온 상철은 이런 부분을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영자 씨가 이제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미안하다. 그냥 알아보려고 오신 그 개념을 영자가 데이트할 때 그냥 알아보려고 왔는데 이제 마지막 선택에 있어서 말을 해달라는 게 너무 건방진 것 같고 근데 잘못이라는 걸 다 드러내고 있는 거죠.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조급해지는 게 있어서 두 사람이 오니까 뭔가 빨리 답을 내려야 되겠고 마지막이 이러니까 조급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사과하는 상철 모습에 왜 소름 끼치지? 그래요? 이렇게 사과해놓고 또 술 먹고 또 지랄하고 사과하고 또 지랄하고 이러면 소름 끼칠 수 있지. 그런 게 만약 예상이 되면. 근데 아마 상철 씨가 나중에 라이브에서도 그랬거든요. 자기가 결혼하고 술 한 잔 마신 적 없다. 그러면 상철 씨도 이런 모습을 스스로가 알진 못했을 거예요. 물론 술 먹으면 도루묵이긴 하겠죠.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시간은 상철님이 더 없으시잖아요. 금방 미국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급했던 거 이해한다. 영자도 이해한다. 그러면서 영숙님도 불러드릴까요? 하고 딱 거기서 마무리가 돼요. 굉장히 깔끔했어. 영수 정수기가 상철 고쳐줬나? 영숙 씨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성적이지도 않고 누가 봐도 어떤 선택을 할지 다 보이는데 항상 인생에서 이상한 쪽으로 선택할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든 우물에서 좀 벗어나길 진심으로 바라봐요. 그래, 맞아. 자꾸 회피하고 불안한 것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하질 못해. 선택을 해도 그 선택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또 내가 한번 후회하는 선택을 했어도 그 선택을 통해서 배움을 얻지 못해. 그냥 예를 들어서 물 공포증은 실제로 있을 수 있어요. 물에 대해서 무서웠으면 난 물에 대해서 무섭네? 이겨봐야지. 내가 물에 대해서 무서워서 뭘 못했지만 이제는 이걸 해봐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과거에 실수를 했지? 그러면 이번엔 그런 실수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그런 실수를 한 게 당연해. 나는 그게 실수조차 아니야. 라고 스스로가 합리화를 시켜버리고 그쪽으로 굳게 믿어버리니까 더 발전이 없어지는 거지. 광수 씨는 발전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보이잖아. 지금 사람이 달라지고 있잖아. 경험을 통해 배우잖아요. 근데 영숙 씨는 경험을 통해 못 배운단 말이야 지금. 왜냐면 내 선택에 있어서 합리화를 해버리고 내가 불안하고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언니 손님 왔어요. 영자 씨가 그 손님 안 받겠습니다. 하지만 상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바로 와서 화장하기 시작해. 물론 화장을 그냥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해야 되는 타이밍일 수 있겠지만 타이밍이 참 공교롭게도 상철이 와서 영자를 부르는 거 보고 거기서
여기 와가지고 화장을 시작한 것. 그때 처음에 상철이 밖에서 데이트하고 왔을 때 여기서 지켜보다가 와서 화장하는 거랑 좀 장면이 조금 오버랩되죠. 그 손님 가라 해라. 하지만 화장은 하고 있고 근데 영자는 상철이 포기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어제의 상철을 기억하고 있는 거지. 그만해요. 안 받는다고 하세요. 하지만 화장은 열심히. 손님 없어요 지금. 영자 앞에서는 강한 나를 보여줘야 되죠. 언니 대화 안 하고 싶대. 화났어요? 그 영숙의 말을 듣고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어제 내가 그렇게 집요하게 가가지고 여러 사람 힘들게 했거든. 반성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또 보이지 않고 여기서도 영자한테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하지 않아. 내가 가서 볼게요? 하지 않아. 그래서 영숙에게 사과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영숙은 그래도 왔다 갔다 할 줄 알았어. 상철이 그래도 올 줄 알았지. 근데 상철은 영숙도 나에게서 마음이 떠났구나. 난 영자한테 큰 실수를 했구나. 자괴감에 빠져서 여기서 터덜터덜 걸어가죠. 근데 영자는 상철에 대해서 좀 다시 봤어. 상철 괜찮은 사람이거든. 맨정신에서는 괜찮고 저렇게 사과를 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냥 내가 실수했네. 그리고 잠수 타버리거나 막 그러지. 그리고 어제 나 그럴만 했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상철 씨처럼 하는 게 맞아. 그리고 저게 당연한 일이에요. 저기 막 특별히 잘한다 이건 아니지. 근데 저렇게 하는 사람이 또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상철님 왔다 갔잖아요. 뭔가 사과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 영자는 지금 상철에 대해서 이성적인 호감이다 이걸 떠나서 이 사람 그래도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 왜냐면 아까 옥순이랑 화장실에서만 해도 상철에 대해서 살짝 비웃었거든. 아침 일어나면 또 시작이네 저 인간. 근데 그렇게 생각한 자신이 미안한 거야 한편으로는. 한번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이건 내가 상철에 대해서 그렇게 좀 오해하고 실은 약간 그 다른 사람한테 상철에 대해서 뭐 뒷담화 아니 뒷담화도 했잖아요. 뒷담화라고는 좀 애매하지. 약간 앞담화에 가까운 뒷담화를 했지. 술자리에서. 너무 막 그런다고. 근데 약간 그게 상철의 본 모습은 아니구나. 상철에게 내가 너무 좀 심하게 그랬나? 라고 살짝 미안함이 드는 거지. 영자도. 영자도 마음이 막 세고 고집센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나한테는 사과하고 갔다. 그래서 뭐라고 사과했는지까지 들려줘. 영숙도 들어보라 이거지. 두 분이나 오셔서 신나서 내가 좀 경솔했다. 말은 멘트 자체는 다르지만 맥락은 저 맥락이 맞죠. 근데 영숙은 뭐라 그래? 영자가 오라고 한마디만 하면 영자한테 갈 거라고 그랬는데 경솔하지. 근데 실은 이런 마인드는 아니었거든. 영숙한테 와서는 네 마음이 궁금해라고 했고 영자한테 가서는 영숙이 왜 말을 안 해주죠? 나 힘들어요. 에 가까운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실은 상철이 영자보다는 영숙이라는 거는 알 수 있을 텐데 영숙은 그 정도로는 부족해. 나는 데이트랑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근데 영숙도 그랬으면 상철과 슈퍼데이트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도 다른 사람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상철이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영숙을 더 이상 안 볼 수도 있었잖아. 근데 상철은 그래도 영숙을 선택했고 같이 보려고 했잖아. 그래서 상철은 너도 그랬으니까 이제 좀 이해하고 좀 나한테 솔직해져라 그 얘기를 한 건데 영숙은 솔직해지지 못하고 있지. 그러면서 나한테 왜 그렇게 미국에 관해서 물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관해서 물은 그것은 내가 거절하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마음의 상처는 미국인가 아닌가가 아니야. 영자랑 데이트한 거야. 나와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었네? 영자가 오랜다면 가네? 그게 마음의 상처지. 나밖에 없으면 내가 미국 고민해 볼 수 있어. 그래서 이미 마음이 상했어. 마음이 상해서 거기서 내가 매달리거나 약한 척을 동생들 앞에서 보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상철님은 시간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너무 조급하고 이제 그래서 미치겠다. 영자의 종용에도 영자가 종용하니까 영숙이 안 나가는 거야. 영자가 나가라고 하니까 그럼 나가볼까? 하긴 나도 상철 보고 싶고 상철 사과 듣고 싶었으니까 나가자. 영숙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지. 여기서 영자가 나가니까 지기 싫어. 나가면 이제 지기 싫어지니까. 상철은 근데 모르지. 영숙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를 그나마 영숙의 마음을 그래도 읽고 맥락이 있어서 대화를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어젯밤이 너무 좌절이 크잖아. 영숙 씨는 지금 이러고 있을 걸 생각을 못하는 거지. 흐르는 강물 건너 서로의 진심을 띄워보내는 영수가 가장 먼저 부른 이름 영숙. 너무 묘한 매력이 있어. 그래서 좋아해. 영숙한텐 좋아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자야. 달리기 할 때 좀 반했어. 이런 시보라는 거야. 영숙 빡쳐. 그래서 좋은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영자는 좋은 마음이 있는 거야. 좋은 마음은 연예인을 볼 때도 생겨. 우리도 여기서 어떤 캐릭터를 보고 여기서 나오는 분들 보면서 좋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에서 실은 상철 씨가 분명히 이렇게 갭이 있거든요. 말의 갭이. 근데 그런 부분을 캐치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강 건너의 말이기도 하고. 결론을 둘 다 좋아해야? 둘 다 좋아해는 아니었거든. 영수가 널 좋아해. 그다음에 영자야. 너에겐 좋은 마음이 있어. 이거는 실은 여기서 상철은 말을 한 거거든요. 나는 영숙을 고를 거야. 영자야 너에게 좋은 마음이 있어서 한 거지 그냥 장난은 아니었어. 라고 영자한테는 지금 선을 그은 거거든. 상철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영숙 씨 뭐 굉장히 빡쳐서 얘기를 하죠. 바로 상철이 자식 하니까 벌써 꿈벅꿈벅이라고. 누가 소설을 뒤에서부터 읽는데 이게 결국 그거잖아요. 영숙이 지금 어제부터 힘들었던 건 상철이 내 옆에서 자꾸 치근덕댄 게 힘든 게 아니야. 단지 선택을 자꾸 강요했기 때문이지. 확신을 보여주지 않고 선택을 강요했기 때문에 힘든 거지. 그래서 누가 소설을 그렇게 읽냐. 니네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냐. 여긴 한국이다. 그래서 확답을 먼저 듣고 직진하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영숙이 바라는 일이기도 하지. 어떤 확신이 없어도 항상 내 곁에 있어줄 사람. 영숙은 좀 더 센 척하고 그런 회피 성향이 맞물려서 이렇지, 기본적으로 불안이 심한 사람들은 또 이렇거든요. 확답을 먼저 듣고 직진하는 건 없다. 이게 가장 심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십기, 돌싱 영숙님도 이게 좀 심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뭔가 바람을 얘기하면서 그 돌탑을 돌 때도 모진 풍파를 해치고 나와 함께 그 나갈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모진 풍파를 했어도 내 곁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을 찾았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때 영숙님이나 지금 영숙님이나 한편으로는 그런 불안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을 찾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확답을 해주지 않는다고 떠나는 사람은 안 돼. 근데 막상 이 사람이 진짜 떠난다고 생각하면 불안해.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들지. 상철은 또 아메리칸 스타일이잖아요. 또 한편은 이게 되게 미묘하더라고. 확실히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이면서 또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래서 상철은 자기 아니다 싶은 사람은 솔로 나라가 끝나면 또 쿨하게 또 빠이빠이지 뭐. 나한테 왜 자꾸 확답을 원했냐. 나는 어제 몇 번이고 수없이 확답을 말해줬다. 영숙 입장에서는 확답을 수없이 말했지. 확답은 나는 네가 좋아라는 거를 은유적으로 말한 부분도 물론 여러 번 말했죠. 근데 진짜 많이 말한 것 중에 뭐 있어? 영자 알아봐. 미국 안 간다. 그런 걸 수없이 말한 거기도 하잖아요. 영숙 입장에서는 내가 수없이 말한 여러 가지 중에서 이게 확답이니까 나는 이걸 여러 번 말했다고 생각해. 널 좋아해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상철 입장에서는 여러 번 들은 말이 그것도 있지. 너를 좋아해라는 표현도 있지만 미국 안 가도 있고 영자 만나봐도 있잖아. 그중에서 뭐가 확답인데? 네가 여러 번 말한 게 한두 개야? 뭐가 확답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우리야 이제 여기서 보니까 보이지. 우리야 정자에서 혼자 가란다고 가냐 하면서 울고 뭐 그런 장면이 보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지만 상철 입장에서는 그거를 확실하게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이 사람이 날 떠나간다는 건 두려운 일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한 번 화내고 한 번 또 기분 풀리니까 또 상철 덕분에 많이 웃고 상철과 있으면 항상 즐거웠던 것 같아. 상철 기준에 원하는 대답 정확하게 못해줘서 미안하고 귀엽게 봐주고 예쁘게 봐줘서 고마워요. 상처가 없고 불안이 없는 영숙 씨는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고깃집에 가서도 이 사람이 내가 시키는 대로 고기를 굽는구나, 서툰데도 저렇게 하는구나 하니까 바로 자기가 또 하잖아. 근데 그런 영숙님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긴장도가 높고 발작 버튼이 너무 쉽게 여기저기 눌리다 보니까 영숙 씨를 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살짝 지뢰밭을 걷는 느낌처럼 돼버리지. 발작 버튼이 너무 많은 곳에 뿌려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광수 씨도 발작 버튼이 이제 여러 번 탁탁탁 누르면서 그냥 계속 뽀뽀 터져버렸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영숙 씨의 숙제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조금 자기 삶에 있어서 좋은 일이 뭘까? 내가 실수한 건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못한 게 뭘까라고 딱 정면으로 직면하고 이제부터 제대로 된 선택을 한다라고 각오하고 가면 이번에 광수 씨처럼 변화가 있겠죠. 저게 영숙이야 형. 이 말 듣고 웃겼어. 아니 어제는 영숙은 형 다시는 선택 안 할 거라고 미국 절대 안 가 막 이래놓고 이제 상철과 영자를 밀어줄 이유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영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저게 영철이야 여러분 저게 영철이. 이렇게 또 눈물이 터지고 본능대로 순수하게 외친 사랑 앞에 온 세상이 진동한다. 근데 상철 씨는 아까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 아니 왜 이렇게 영숙어를 왜 이렇게 몰라? 다 아는 것처럼 또 맥락도 잘 짚고 하더니 지금 어젯밤에 술 취해갖고 실수하면서 지금 마음이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네.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얘기한 거 잘 들렸어요? 영숙 씨 입장에서 들렸으면 모를 리가 없는데? 내가 처음에 왜 나는 확신을 줬다고까지 했고 나한테 잘해줘서 고맙다라고까지 해서 된 건데 내 마음 전했는데 왜? 고맙다 얘기 한 번 듣고 끝에 잘 안 들려서 잘 안 들렸군요. 미안하다고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고 고맙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야? 영숙 입장에서는 상철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해가 안 가지. 상철 입장에서는 그냥 확실하게 말해주면 될 거를 저렇게 말했다는 건 그냥 이제는 좀 거절의 멘트를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확답을 못 줘서 미안하다. 근데 상철 씨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확답을 못 줘서 미안하다는 건 네가 원하는 그냥 나는 너야, 나는 네가 좋아, 나는 그 말은 못하니까 그냥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건가? 오빠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헤어지자는 거야? 아니면 뭐 만나보자는 거야? 못 만난다는 얘기야. 못 만난다는 얘기잖아. 상철 씨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미안하다, 고맙다. 미국에선 이별 통보할 때 하는 말이요. 미국에선 더 그렇군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도 그렇지. 우리나라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미안하고 고마워. 그러면 헤어지자는 말이잖아. 그만 보자는 말이지. 이제 그놈의 확답 좀 그만해라.
근데 상철이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빠이빠이 같은 느낌이 드니까 보통 빠이빠이일 때 그렇게 말한다는 거니까 그런 걸 묻지 말고 근데 여기서는 영숙이 상철과 관계를 만들고 싶었으면 자기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냈어요. 나는 네가 좋다. 상철은 말했잖아. 영자에겐 좋은 마음이 있어. 하지만 난 네가 좋아. 고백했어. 그럼 영숙도 나도 네가 좋아. 근데 다만 현실적인 게 걸려. 그런 얘기 어떻게 하지? 그런 얘기 어떻게 풀지? 한국 왔을 때 만나면서 뭔가 현실적으로 만들어가 볼까? 그렇게 했어야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런 걸 묻지 말라고 그러고 현실적인 얘기를 안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상철이 뭔가 더 듣고 싶겠지. 그래서 아침에 상철님이 저 보러 왔잖아요. 얘기하고 싶다고. 근데 제가 싫다고 했잖아요. 저도 지금 굉장히 머릿속에 터지겠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싫다고 했지만 보고 싶긴 했지. 근데 결과적으로 산책하다가 못 만났지. 그러면 싫다고 해가지고 못 만난 것을 활용해서 나는 끝까지 대화를 거부한 사람으로 포지셔닝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 거기서 길에서 만나거나 했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지. 아니면 상철이 뭔가 한 번 더 요구를 하고 그냥 들어왔어도 거기서 못 이긴 척 얘기는 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어쨌건 영숙 씨는 이제는 솔로 나라가 끝나가는 시점이 되니까 실은 현숙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끝나가는 시점이 되니까 영식 씨를 선택하잖아요. 영숙 씨도 점점점 끝나가는 시점이 되니까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여기서는 지금 사랑밖에 난 몰라라는 생각으로 상철 씨에게 꽂혀가지고 행동했는데 이제 밖에 나가면 아까 여러분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남편 문제 그리고 자녀 문제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떠오르겠지. 더 현실로 돌아가고 있겠지. 상철 씨는 고양이 발견. 발을 들고 고양이와 닿지 않도록. 고양이 싫다는데 저러고 싶나. 근데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고양이를 어쨌건 쫓는 거잖아요. 근데 상철 씨 성격에 고양이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약간 위협하듯이 야 저리 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상철 씨가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저게 또 어제 라방에서 말씀해 주신 분들 얘기로는 또 임신한 고양이라며. 상철 씨는 영숙 씨가 싫다고 하니까 여기선 고양이를 안고 내가 내보내고 올게 잠깐 있어 라는 거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영숙 씨는 또 고양이를 챙기는 것 자체가 짜증나는 거지 지금. 그냥 쫓으면 될 걸 뭘 저렇게 막 하고 있나. 처음에 한번 저쪽으로 해봤는데 또 다가오니까 이제 문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고양이가 상철이 불러서 온 것도 아니고 상철이 지금 영숙을 위해서 고양이를 격리시키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상철은 여기서 이게 영숙을 위한 행동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영숙은 이게 과거에 상철이 고양이를 뭐 거기서 이제 좀 밀어내거나 하지 않고 자꾸 고양이를 두둔하는 것 같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은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상철이 이런 행동을 또 화를 내는 거죠. 상철 씨는 여기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영숙이 고양이를 무서워하니까 고양이를 내보내자. 영숙을 위한 행동이기도 하니까 상철 입장에서는 사람은 안 변한다 진짜. 근데 여기서 그러면 영숙 씨가 좋으려면 상철 씨가 어떻게 행동했어야 됐을까? 생각해보면 답이 잘 안 나와. 어떻게 써야 되지? 영숙 씨가 기분 좋게 하려면? 근데 실은 여기서 영숙 씨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표현만 이렇게 할 뿐이지. 그래서 나 어디까지 얘기했죠? 고양이 달고 다녀요? 이것도 좀 억지지. 상철 씨가 고양이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고양이 없는 데로 가자? 그것도 싫었을걸? 고양이 때문에 우리가 피하냐고 했을걸? 그리고 영자님 달리기 할 때 되게 좋아 보였나 봐요? 달리기 할 때 좋았다고 뭐 이렇게 아까 횡설수설 하는데 어제 상철님이 영자랑 같이 술 마시다가 밖에 나가서 대화를 나누고 왔잖아요. 그리고 영자가 그 자리에 앉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도 지금 두 사람 사이가 되게 좋을 때 상철이 영숙에게만 매달릴 때는 미국 명분으로 상철 밀어내죠. 지금 영자가 끼어드니까 영자 얘기 안 하고 실은 우린 어차피 미국이니까 그냥 영자 만나요 안 하고 지금 여기서 영자가 최종 선택하면 날 최종 선택하게 나도 영자를 최종 선택하겠다. 지금 내가 아닌 영자를 최종 선택할 것처럼 굴었잖아 라고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상철이 영자에게 관심을 보였다가 중요한 쟁점이 됐어. 나한테 다가올 때는 미국이 쟁점이었다가 영자가 끼어드니까 영자에게 마음이 간 애가 쟁점이 됐어. 그러면 영숙이 뭘 원하는지는 실은 나오죠. 미국이 안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 그러니까 그런 미국 얘기를 실은 본인이 더 하고 영자를 알아보라라고 했기 때문에 영숙 입장에서도 명분이 없는 거야. 영자를 알아보라는 그 말이 아니 무슨 영자야. 난 너야. 아예 뭘 자꾸 가라 그래. 난 너랑 있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나마 상철이니까 그 시간까지라도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는 영숙 씨가 조금 더 자기의 내면을 직면하고 내보내야지. 내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상철은 그렇게 얘기는 안 했다. 오직 미국에 갈 수 있는 여자이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영숙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미국에 갈 수 있는 여자 이 말은 미국을 떠나서 나를 사랑해줘야지. 나를 사랑해서 그래서 미국에 갈 수 없는 여자인 영숙도 사랑해줘야지. 그게 영숙의 생각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자꾸 애정 체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어도 되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나를 버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게 누구와도 대체될 수 있구나. 그게 이제 슬픈 거죠. 영숙 씨는 못 견디는 거지.
나와 보냈던 데이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말은 난 너와 보냈던 데이트 시간이 굉장히 소중했고 그 시간들이 나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와 있었어. 나는 미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네가 내 곁에 있고 그런 방법을 찾아주길 바랬어. 그 마음이잖아요. 뭐 내가 들은 얘기가 맞냐. 내 상철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고는 하지만 비슷한 맥락이긴 하더라고. 영숙님은 계속 말을 안 해주고 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자님은 조금 자신의 마음을 말해줄 수 있느냐. 뭐 같은 말이긴 하지. 근데 어쨌건 여기서 상철의 포인트는 영자가 마음을 주면 영자에게 가겠다가 아니라 영숙 네가 너무 마음을 표현 안 해주고 자꾸 나한테 영자한테 가래며 그래서 거기에 등 떠밀려서 영자한테 간 거다라는 뉘앙스도 존재해요. 그래서 나한테 표현해 줄 수 있냐. 표현해주는 분한테 나는 가고 싶다. 그러니까 상철이 이 말을 한 거는 영숙 당신이 나한테 표현해줬으면 당신한테 갔을 텐데 안 해줘서 나는 영자에게 그 이순위로 간 거다는 얘기를 한 걸 텐데 이 전체적인 말의 흐름은 아까 영숙이 말했던 거랑 큰 차이는 없는 거지. 그래도 내 마음에 가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게 맞는데 괜히 이렇게 간 보며 가능성 있는 사람한테 가려고 그렇게 한 건 안 되는 걸 한 것 같다. 미안하다. 마음이 간 건 너다. 사랑 간 보면서 그쵸? 잘못을 얘기를 하고 근데 아까 전 외침에서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 헤어지자는 뜻이 아니라고만 하면 되는데 그것만 해도 뭔가 얘기가 연결이 될 텐데 고안하고 미안하다. 그러니까 빠이빠이냐. 그러니까 나는 상철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놈의 회피형들 진짜. 회피형들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망치고 싶으니까 그거를 어떤 선함으로 자꾸 포장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위하는 것. 이 사람이 미국으로 홀가분하게 가는 것.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을 위해서 내가 빠져줘야지. 자기가 노력할 생각은 안 해. 실은 광수 씨가 그래서 이혼을 2번 했을 거라고 제가 이제 예상을 했잖아요. 어떤 책임감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아이들을 하면 아이들이 생겨나면 어떻게 보면 더 인생이 바뀌자 힘들어지잖아. 근데 거기에서도 살짝 회피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협의가 안 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물론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기서도 실은 영숙 씨가 이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면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맞을까? 내가 지금 당장 미국은 못 가지. 그래도 조금 더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에 오면 한국에 온 몇 달 동안 또 얘기도 하고 뭔가 다른 방법도 찾고 근데 당장 미국엔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 뭐 그렇게 하면서 연애할 수도 있잖아. 캐리비안의 해적에서는 1년에 한 번 무트로 오는 사람하고 결혼해서도 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그 해결책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지가 없어. 도망가는 마음부터 드는데 내가 도망간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포장이 돼버리는 거지. 영숙이가 상철을 선택하고 가능성을 열어뒀으면 상철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소개팅을 하고 막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소개팅 엄청 하고 다녔다면서요. 상철은 내 입장을 이해해볼 생각은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있지. 그건 맞아. 영숙 입장에서 상철이 그냥 무조건 미국 오면 좋다. 미국 오면 행복할 거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 뭐 삶이 부여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리고 미국 뭐 그렇죠. 선진국이지. 그렇지만 거기서 홀로 덩그러니 거기에서 영어를 그렇게 막 뭐 완전 모국어처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행복한 삶일까? 아닐 수는 있지. 말 그대로 정말 껍질만 남고 아니면 이 사람밖에 없는 매달리는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지. 영숙 씨가 두려워하는 거는 막연한 두려움은 아닌데 그래도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명확하고 뭐 아니면 도 스타일. 근데 그렇지 않죠. 실제로 거절은 못하지. 광수 씨가 나랑 슈퍼데이트 해요. 그럴 때 뭐 아니면 도 스타일로 싫어요. 못했어. 어떤 거절이나 부탁 잘 못하죠. 센 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센 척을 하는 데서 나오는 뭐 아니면 도는 있어도 내가 실제로 어떤 나를 위해서 막 거절하고 아니면 나를 위해서 막 부탁하고 이런 건 잘 못해. 약해 보이는 거 싫기 때문에. 칼같이 대접해주고 다 하는데 이건 이제 아니죠. 실제로는. 왜 최종 선택에 대해선 잘 대답을 못할까. 확답을 줄 수 없는 영숙의 입장은 한 번도 생각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이 부분을 더 생각할 수 있고 영숙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은 영숙과 안 만납니다.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이성에 대해서 마음을 알고 이성에 대해서 통찰이 있는 사람은 영숙 씨를 피해요. 영호 씨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또 영숙 씨가 한편으로는 뭐 내 입장을 이해해주길 바라지 말고 그냥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저런 걸 아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힘들게 말을 하는 사람, 해석이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을 힘들어요. 만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 입장을 이해 못하는 상철에 대해서 서운할 게 아니라 그런 상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나와 같이 온 거야. 그러니까 그걸 내가 설명을 해줘야 돼. 그렇죠. 아니, 미안합니다. 내가 또 팩폭하게 됐네. 근데 원래의 영숙 씨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게 지금 뭐 솔로 나라 와가지고 또 힘들기도 하고 어제 라방에서는 몇 달 난 솔로가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또 악플이나 이런 거에 또 시달렸겠어. 막 다들 막 그 나쁜 DM도 보내고 그런다면서 그러면 다 안 좋다. 똑같은 행동이더라고요. 말했는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눌려있던 그런 상처가 계속 눌리면서 결과적으로 뭐 발작 버튼이 눌리고 이러니까 더 긴장한 상태로 나오니까 어제 라방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철은. 나는 뭐 그냥 영숙님도 나를 선택해주면 고맙고
상철은 선택해달라고는 했네. 말일 어미가 약간 좀 애매했어도 선택하면 좋겠다고 했네. 그래서 선택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영숙은 상철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줬네. 그러면 나랑 보낸 시간이 좋았다. 그냥 고맙다. 그러면 들으면 되냐. 아, 확답 듣고 싶으시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 말이 빠이빠이가 아니었다고만 해주면 돼. 방금 한 말의 해석만 해주면 돼. 근데 그걸 해석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영숙은 못해. 어떻게 내가 고맙고 미안하다 이렇게 온화한 모습으로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걸 모르지라고 생각하는데, 상철은 이별을 고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자꾸 상철은 확답을 바란다에 꽂혀 있어. 확답을 바라는 사람에게 영숙은 마음을 열 수가 없어. 왜냐면 내 선택을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확실한 선택으로 나를 끌고 가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상철은 계속 나한테 소설의 끝부분, 결론부터 얘기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건 아니었어. 상철의 표현은 아까 강 건너에서 했던 그 말의 의미를 알려달라는 거야. 진짜로 그게 무슨 뜻을 하는지를 모르겠는 상황이거든. 상철은 확답을 듣고 확신을 듣고 움직인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누구에게? 영숙에게. 불안한 영숙에겐 있을 수 없는 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이어야 영숙 씨는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영숙, 영호, 상철 이렇게 넘어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영숙에게는 내 선택에 의해서 나를 선택하는 사람은 선택할 수가 없어. 그건 불안한 대상이야. 남녀 사이에서는 아니죠. 영숙의 연애에 관해서는 그런 거야. 그래서 영숙 씨가 빨리 조금 더 요즘 나이에 맞는, 영숙 씨의 나이에 맞는 그런 연애관으로 조금 한 단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남녀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고어에 대한 그런 이제 활동은 멈추자. 전통을 지키는 거는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내가 그 전통을 지키다가 내 삶이 거기에 매몰될 수가 있잖아요. 좀 그걸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나. 상철 씨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난 계속 상철인데 이 상철을 어떻게 할지가 너무 어렵군요. 오늘은 어떻게 내가 좀 순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서 방금 상철이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인정을 했어. 아까 고맙다 이야기할 때 앞에 좀 나를 나무라듯이 했는데 뒤에서는 참 진심이 느껴져서 마음이 뭐 그렇다. 저는 오히려 영숙님이 가부장적이라고 느꼈어요. 남자는 내가 툴툴대도 날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는. 영숙 씨가 가부장적인 사람, 유교적인 사람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지만 실은 영숙 씨가 살아온 가정이나 삶의 모습은 그 예를 들어서 자기 본 마음을 고지고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뭐 어머니든 가부장적인 아버지였으면 거기에서 힘든 시절을 보냈지 않았을까라는 유추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거기에 익숙하니까 더 그 부분을 경계하는 걸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상대를 완전히 밀어내진 못하지. 오히려 그런 사람이라 더 끌렸을 수도 있고. 같이 보낸 시간은 영숙님 생각만 남는 것 같아요. 상철도 영숙이 좋아. 지금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상철에 대한 마음은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전 제가 혼자가 아니니까. 상철에 대한 마음은 확실하다고 인정했지. 이제는. 그 마음까지 외면한 건 아니야. 근데 이 마음이 커져가는 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어. 마음이 커져가는 건 불안이 커져가는 거랑 일치하거든. 그래서 이제는 나온 게 미국보다 더 센 거. 내가 혼자가 아니다. 이것도 바꿀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결정이 어렵지 않았을 거야. 저는 키워내야 하고 키워야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말이 너무 비장해서 그렇지 이건 맞죠. 아이가 있다 보니까 미국으로 바로 가는 건 당연히 어렵지. 그건 맞아요. 맞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영숙 씨가 우리가 이제 상철 씨와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까먹는데 생각해보면 아직 그렇게 나이가 그렇게 막 많은 나이도 아니니까 이게 여러모로 두려운 현실이 있겠지. 상철님은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보여주길 기대하는데 나의 모든 걸 다 안고 갈 수 있을까?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나를 선택해주고 계속 연락하고 나를 그리워하고 한국에 와서도 나를 찾고 그러기를 바래서 실은 마지막 시험을 하는 건데 그 시험에서 상철 씨는 튕겨져 나가버렸어. 마지막으로 솔로 나라 키친에 선 상철.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는 영숙.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에 될지도 모르는 두 사람의 식사. 이 자막은 알고는 거겠지. 항상 그립겠지. 여기서도 이제 영숙은 상철이처럼 그리울 거야. 아마 이제 두 사람이 잘 안 되는 거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칭찬을 하고 영숙 씨가 왜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냐. 그 거리 이런 곳 사는 곳 때문에 약간 좀 제 마음은 상철이냐 마냐. 그거는 뭐 충분히 알 수 있죠. 진짜 이 나는 솔로를 보면서 정말 순위에 꼽히는 마음의 크기였어. 마음의 크기만으로는. 영숙 씨가 스스로 만들어 키워나간 마음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영숙이, 맨몸 영숙이 하나 있었으면 그냥 상철에게 갔다. 아무 고민 없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라고 하는 거지. 내가 널 선택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내 곁에 남아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입장에서는 이 정도 말하는 거는 진짜 솔직한 거야. 이 지금 라면까지 해오고 1년 365일 중에 364일 주방 안 들어간다는 사람이 지금 여기 5박 6일 중에 2번이나 요리를 해줬어. 그렇게 요리를 받고 영숙 씨가 더 내면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더 센 척으로 하고 영자 얘기하고 그랬지만 나 너 너무 좋아. 근데 내 현실이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워. 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상철은 그 부분을 계속 미국 안 가라는 말이랑 또 오버랩돼서 보이니까 저는 교민들이 여자를 데리고 가고 하니까 결혼해서 근데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뭐 미국 삶을 꿈꿔왔던 사람이나 가서 또 잘 살고 하겠지. 근데 이제 좀 한편으로는 종속된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 또 상철 씨가 결과만 보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해. 이런 주변 사람들만 보고 너무 쉬운 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래서 걸림돌이 없는데 또 나 한국에 나오면 되고요. 연락하면서 지내면서 상의해서 어디서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은 큰 걸림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 살 것인가에 어디서는 예를 들어서 상철 씨가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고 뭐 1, 2년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낸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얘기를 해도 되지. 근데 그런 얘기를 차단한 쪽은 영숙 씨였어. 영숙 씨가 미국 안 가요라고 차단해버리니까 거기서 근데 물론 그것도 상철 씨가 좀 누런하게 미국 안 간다고 하는 이유가 뭐야? 한국에 나가긴 해. 긴 시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좀 절충하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 둘 다 마찬가지였지. 그러니까 영숙 씨도 조금 더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들어볼 수도 있고 상철도 두려워하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이 사람의 두려움을 안심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얘기를 전혀 못하고 있지. 저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이해를 100%는 못하니까 뭔가 되게 큰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힘들다면 오케이 하고 이 사람이 날 선택하지 않을 정도로 힘들다면 끝이구나 하고 나를 선택하지 않고는 마음을 접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나를 좋아해도 아이가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럼 아이가 없는 사람 만나야겠다. 그래서 지금 변혜진 씨를 만나는 걸까요? 그건 모르죠. 끊임없이 흔들려도 치열하게 다시 한번 뿌리내리리. 그렇게 이제 최종 선택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의외로 최종 선택은 좀 김샜어요. 이때 어제 라이브 보다가 상철 씨가 영숙 씨 선택하고 영숙 씨가 상철 씨 선택 안 하면 재밌겠다 이랬는데 그렇게 돼버렸어. 영숙 씨가 진짜 마지막에 그래도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가지고 그래도 상철 씨를 선택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이 회평들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회피할 명분을 만들잖아. 근데 그 명분을 선택해버렸어, 결국은. 저번에도 어떤 분이 댓글로 말했는데 저도 그분에 좀 동의를 하긴 하는데 영숙을 택한 건 고전적인 미국의 한인 사회에서 제법 볼 수 있는 옛날 고어를 하는 여성들. 그중에는 상철의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묘한 매력이 있는데 이게 끌리지. 확신은 못해도 자기 부모의 어떤 좀 단점이 포함되는 속성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맹수 같은 그런 여자. 맹수도 좀 위험하지만 사람들이 맹수를 길들이면 얼마나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영자님은 그냥 사람이 좋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영숙님이 이렇게 좀 끌리는 게 팍 끌리는 게 있는 것이 이제 그런 맹수라고 스스로 명분을 했지만 실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어린 시절에 영숙 같은 존재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여전히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이론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그 케이스일 가능성도 있죠. 포식자 영숙에게 완전히 잡아먹힌 아가상처. 이번 16기수의 주인공은 영숙이지. 이거는 뭐 누가 뭐래도 영숙이 주인공이었죠. 영숙 씨가 없었으면 이번 기수가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리가 없지. 완전 살신성인 했잖아요. 전 국민에게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나는 솔로 16을 띄우겠다. 저의 모든 것을 다 안아주고 감싸주는 사람을 봐서 상철 얘기죠. 근데 저 부분이 포인트예요. 나의 모든 걸 감싸주고 안아주는 사람을 항상 기대하고 오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 왜냐면 나는 불안한 존재니까. 그 사람이 라면도 너무 맛있게 끓여주고 나의 불안을 해소시켜준. 설거지도 깨끗이 잘하고 내가 날 위해서 변화를 해준 그런 기억. 근데 문제는 이런 기억들이 영숙에게는 후회로 남는다고. 후회로 남으면 그 후회가 그냥 후회가 따로 있나? 상처랑도 버물려지고 과거에 있었던 다른 부분하고 막 버물려지면서 계속해서 자기에 대한 부정으로 들어가지.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되면 사람들이 또 나를 무시할까 봐. 왜냐면 나는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잘못할 존재라고 생각이 되니까 사람들이 날 또 무시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계속해서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는데 영숙 씨가 그러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죠. 자꾸 자기를 비련해 주는 거로 만드는 거지. 낭만적인 의미를 찾아버리고 내 상황도 다 괜찮다고 해주고 나랑 같이 있는 동안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 확실히 내 마음은 널 사랑했다. 근데 그 사랑과 같이 떠오르는 회피적인 마음과 불안을 극복할 만큼 나는 성숙한 존재가 아니었다가 사실인데 영숙 씨는 그런 부분을 직면하지 못했어. 이름도 매력적인 사람. 돌아가는 길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 선택은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철도 생각했다는 걸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헤어진다는 거를 기억해라. 내가 널 사랑해서 헤어지는 거야. 너무 흔한 말이지? 이렇게 패턴을 만들면 회평들의 그냥 전형적인 멘트죠.
내가 안 되거나 힘들 게 있으면 어떻게든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도망쳐버려. 근데 스스로는 도망친다고 생각 안 해. 난 널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버리지. 근데 그게 영숙 씨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회피하는 마음을 직면하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내 마음의 회피를 직면하지 않았고 그런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고 그리고 내가 강한 나로서 또 다른 출연자들에게 스스로 이미지 메이킹한 것을 또 깨고 싶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철은 나에게 매달려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 불안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상철은 그래 그렇구나. 그게 이제 너의 선택이구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겠구나라고 아쉽지만 저렇게까지 우는 사람 그래 그만 울리자. 그래 네 선택 존중한다. 여기만 살았어도 올 텐데 미국은 기차도 못 타고 그렇죠. 저 사람은 가버리지만 나는 남고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일말의 희망은 주면 안 된다.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지 실은 내가 내 마음의 불안 때문에 이 사람한테 매달리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영숙한테 시키는 거야. 야 도망갈 거면 확실하게 도망가지 뭔 소리 하고 있어. 그거를 이렇게 포장되는 거야 그 말을.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서 나 도망가려는 마음 같은데 아니야 저 사람을 위해서 희망을 주지 않는 거야. 자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말을 좋게 포장을 해버리면 내가 그 말이 끌려가요. 그래서 그 말을 직면해야 돼. 그래서 그게 이성의 힘이거든. 근데 이게 지금 영숙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이런 케이스는 너무너무 흔해. 직면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이게 나를 포장하는 말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맞나?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면 직면이 서서히 돼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했는데 나의 행동은 좋게 생각해? 그거는 직면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부족한 인간이고 내가 이 논리적이지 않은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자꾸 깨봐야죠.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져야 됩니다. 솔직해져야 돼. 영숙 씨는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결국 못한 거야.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논리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논리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설계의 힘에 그 내용이 있어요. 논리력이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파트가 논리력이고 한 파트는 이성의 힘 파트예요. 그래서 마음설계의 힘 책에다가 그 파트를 두 파트나 할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엄마니까 엄마라자 여자지만 여자라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그쵸. 영숙님의 이 강한 어휘력도 논리력에 방해가 되는 면도 있어요. 이게 스스로를 너무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1인칭으로 생각하고 내가 받은 어떤 경험을 과한 감정 표현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으로 나타나 버리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끊임없죠. 근데 엄마로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엄마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미국에 가지 않고 연애 시간을 다 할애할 수 없다면 미국에 있는 사람과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방학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것도 가능했거든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어떤 절충도 하지 않잖아. 일단 도망가고 거기에 맞는 명분을 세운다는 거지. 그래서 뭐 평생 피할 수 없는 고민이죠. 이게 자기가 그 굴레를 갇히게 된단 말이에요. 직면을 안 하면. 이거를 깨고 나와야 돼. 이거를 깨고 본인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내가 바라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행동들 이외의 거는 이겨내야 돼. 쳐내야 돼. 이 사람을 굳이 시험에 들게 할 필요 없지. 그것도 불필요한 내용. 이 사람이 나한테 확신을 준다? 내가 확신을 주면 되지. 그러면 이 사람이 확신을 준다? 그럼 내가 주면 돼. 이 사람이 확신을 얻어야만 움직인다? 불필요한 표현, 불필요한 행동. 그래서 격까지 다 날려버리고 내가 바라는 목적, 나 직면하고 그래 뭐 좀 찌질하다. 내가 바라는 거 이거다. 뭐 나 저걸 위해서 나 노력할 거야. 내가 좋아 죽겠는데 뭐 어떡해. 그냥 달려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참 어렵죠. 참 쉬운 일은 아니야. 이게 제가 영숙 씨한테 말을 하지만 그래서 상수 씨는 아쉽죠. 마음이 있거든. 없지 않아. 여운이 많이 남아요. 아까 라면 끓여주고 고맙다고 하신 거 그런 거는 꼭 오래된 연인이 헤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영숙은 그런 마음이거든. 내가 사랑하고 오래된 연인같이 그렇게 깊은 사랑이 있지만 떠나보내는. 그래서 참 많이 서운하긴 해요. 그래서 참 서운하긴 하다. 아유 참 이런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숙이 제대로 연애한 적이 없어 보임. 제가 이제 말했지만 영숙 씨 주변에 자꾸 단기적인 목표 바라는 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숙 씨를 깊이 이해하고 영숙 씨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그런 이성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기회가 좀 적겠죠. 저들은 대화를 해서 영숙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상철은 영숙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놓은 거예요. 그렇게 두 쌍의 커플이 탄생을 했습니다. 댓글 잘 달아야 돼. 채팅창이 재밌으니까 라이브 다시 보기 회원이 되셔서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보다 심쿵이 분들이 훨씬 재밌거든요.